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중고로 당근에서 CPU와 메모리를 구매를 하셨는데, 자가 조립을 하시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잘 되다가, 갑자기 불특정하게 PC가 자동적으로 재부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4시간, 5시간마다 재부팅이 돼서, 왜 그러지 하셨다가, 지금 이제 매장에 입고되는 시점에서는 한 1, 2분 만에 계속 재부팅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그 당근 판매자가 그 상품 올릴 때 대부분 뭐 상품 설명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쳤다라는 그 사진을 한번 보셨었고, 아마 제품에는 없는 그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가적으로 이제 조립을 하셨을 때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으로 진단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정비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중고 부품의 경우에는 모든 중고가 그렇듯이 얼만큼 사용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더 사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고 부품을 구매를 하실 때는 뭐 퀄리티라던가 뭐 제품 상태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세심하게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무성 AS 기간이 남아있는 제품을 사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우리 모두는 중고 부품을 구매를 할 때는 저렴한 비용으로, 또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사용할 부품을 구매를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다소 무상 AS 기간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객님께서 당근으로 구매하신 부품은 라이젠 5800X와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는 B550M 기반의 아수스 메인보드입니다. 그리고 팔라딘 400 공랭 쿨러도 구매를 하셨는데, 이거는 새 제품으로 아무래도 이제 라이젠 5800X를 구매를 하셨으니까 이에 맞추어서 새로 구매를 하신 것이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PC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면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메인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PCI 가이드 하나가 지금 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 내부 사진입니다. 내부 사진을 봤을 때 뭐 조립이라던가 이런 걸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픽카드에 보조 전원이 두 개가 꽂아지는데 이것도 케이블 분리를 하셔서 잘 조립을 하셨습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08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소 연식이 오래된 그래픽카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써왔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뭐 생겨난 문제인지 아닌지는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조립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클린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클린 테스트란 진짜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이제 불량 부품을 가려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메인보드를 다 드러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이제 탈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케이스에 지금 조립되어 있는 부품은 파워 서플라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체킹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전압이라든가 출력이 가능했었고, 약간의 전압 떨림은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오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크게 이제 안정성에 문제를 두는 것 같진 않아서 일단은 저도 정상 판정이라고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셨던 메인보드를 제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메인보드라던가 뭐 이런 거 중고 부품을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과정대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은 부품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유광 검사부터 시작을 하고, 웬만하면은 주변을 굉장히 밝게 하셔가지고 빛에 비추어 가면서 한번 체킹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아주 밝게 해서 체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소자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탈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체킹을 해보시고, 이거는 빛에 비춰 보게 되면은 뭔가 있었는데 없었던 자국 흔적 같은 거는 아주 잘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 검사를 봤을 때는 메인보드 자체적으로는 다 모든 게 깨끗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의 이제 쿨러를 한번 분해를 해봅니다. 지금 쿨러 팬을 한번 분해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팔라딘 400을 구매를 하셔서 자가적으로 장착을 하셨는데,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PC 쿨러사 요거 로고가 있잖아요. 요게 좀 뒤집어져 있었다. 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대칭으로 돼 있어서 거꾸로 하나 그렇게 하나 뭐 크게 쿨링 효과에 대해서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방열판을 떼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조립을 잘 하고 계셨고요. 뭐 특별하게 뭐 문제점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벗기 방지 실드 가이드까지도 지금 제대로 잘 장착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 제거를 하고 이제 CPU의 한번 상태를 봐야 되겠죠. 핀이 혹시라도 휜 게 있는지 아니면 소켓에서도 뭐 불량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한번 떼가지고 일단 육안으로 보게 되면은 정말로 보기가 힘듭니다. 눈이 침침하고 진짜 또 가까이 있는 거는 또 안 보이고 또 멀리 있는 거 이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사진으로 찍으셔가지고 PC로 옮긴 다음에 큰 모니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만약에 접점 불량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는 제대로 작동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돼서 문제가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진을 찍어서 한번 핀들의 전체적으로 한번 고르게 올라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핀의 뭐 휨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켓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사진은 찍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옆에 계시는 상황에서 제가 사진을 중간중간에 하나씩 찍은 거라 몇 가지는 이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소켓도 정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와 조금 별개인 문제이긴 하지만 제 습관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CR2032 일단 중고로 사셨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언더 3V면은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3V 이상이어서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PC가 이상 증상을 나타내거나 뭐 중간에 재부팅되고 이거와는 무관한 내용인데 그냥 제 습관적으로 하는 점검 그 단계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한번 보니까 이제 또 빛에 또 교묘하게 돼 있네요. 라이젠 5800X고 제가 이거는 시리얼을 한번 확인하려고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관상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한번 SSD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잘못 장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지금 SSD가 제대로 장착이 되려 그러면 이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뭐가 빠졌는지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SSD를 고정하기 위해서 M.2에 이 높이 고정 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수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조립이 안 돼 있고 높이가 이만큼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 이 정도의 높이. 그래서 없이 그냥 이렇게 조립을 하신 거고 이 위에 있는 것도 지금 보니까 높이 핀을 딱 먼저 조립이 되고 나사가 조여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나사가 조여진 거를 봤을 때는 이것도 높이 핀 두 개가 모두 조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가까이서 찍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SSD가 일자로 돼야 되는데 휘면서 지금 휘어 있는 거예요. 많이 휘어 있어서 진짜 이 부품에 대한 뭐 제대로 뭐 냉납이라던가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불량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저는 SSD의 불량일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라고 이제 지레 짐작은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높이 핀을 제가 찾아서 조립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SSD를 고정할 때 나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걸로 바뀌어 있었는데 제가 쓰는 나사들은 이렇게 조금 머리통이 넓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잘 지지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이제 메인보드의 불량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부품의 불량이 있을 때 이제 이 스피커의 비품으로 제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케이스의 부속품으로 다 이제 비품 스피커가 들어가 있었는데 요새는 잘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제가 뭐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단을 할 때 꼭 이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하고 출고를 하거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부품만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비품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메모리 안 꽂아졌고 그래픽카드 안 꽂아져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이상 부품이 있다라고 비품 스피커에서 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비품 스피커에서 삐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와 메모리 일단 메모리 먼저 찝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면은 일단 비품 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메인보드의 불량일 확률은 조금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뭔가 불빛이 들어오게 되죠. 이거는 아마 D램 쪽에 불빛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지 디버거 레드라고 해서 얘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품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비품 스피커는
청각적으로 알려준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의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단 부팅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 확인을 위해서 한번 진입을 해서 보니까 지금 바이오스 버전이 지금 3634 버전으로 나와 있어요. 3634 버전이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3634 아주 얼마 전에 올라온 거죠. 2025년 9월 22일이니까 얼마 전에 올라온 건데, 바이오스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고객님, 그러니까 이전에 판매자죠. 판매자분은 PC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하시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셔서 또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쓰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부품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잘 하시는 분은 꾸준히 이제 최신화 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분들께서는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현재 사용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는 계속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제조사나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꼴이 되게 되는데,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벽돌 증상을 겪게 됩니다.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게 되는데, 일단은 이분 거는 뭐 판매하기 전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뭐 새로운 하드웨어 뭐 호환성 때문에 혹은 뭐 이슈 때문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일단은 컴퓨터에 정말로 애정이 많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었고요. 일단 이것만 봐도는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는 업데이트는 하지 않아도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M.2 고정 높이 핀을 제가 장착을 해서 이제 SSD를 장착하게 되면 이렇게 누워지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딱 수평하게 제대로 장착이 되게끔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같은 경우도 장착을 해드렸고 밑에 거도 다 장착해드렸어요. 혹시라도 또 추가적으로 하실 거를 대비해서 제가 이거를 장착하고 위에 나사를 조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팅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PC 진단 중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그 전에 이제 강제적으로 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또 사진이 없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윈도우에 들어가자마자 한 수초 내에 계속 재부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해봐야 될 거는, 가장 의심이 가는 부품은 제가 아까 SSD가 이렇게 누워져 있었기 때문에 SSD의 분량을 의심을 하고, 제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SSD로 이제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거의 SSD 1 확률이 거의 농후해서 일단 그냥 쿨러부터 한번 조립을 하자 해서 지금 다시 서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고 쿨러까지도 이제 장착을 다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혹시라도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을까봐 한번 요것도 시리얼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ST컴에서 이제 수입을 했었고 유통을 했는데 일단은 무상 AS 기간은 지나 있었고요. 이렇게 하고 다 조립을 하고 이제 켰는데, 일단은 또 다시 또 재부팅이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SSD 분량이 아니라는 게 일단 판명이 됐고요. 또 이걸로 또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기껏 다 조립을 했는데 제가 너무 조금 많이 앞서갔죠. 지레 짐작해서 SSD의 확률이 높다 해가지고 지금 한 작업이었는데 다시 다 지금 탈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혹시나 메인보드 분량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아까 제가 한번 찍어봐서 유통사 확인까지 한번 해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일단은 윈도우 상에서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러면 한번 새로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설치를 하는 건데, 고객님 팔라딘 400이 아니고 이제 매장에서 쓰는 이제 또 어떤 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지를 아직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제 매장에 있는 쿨러로 해서 한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매장에 있는 테스트로 했어요. 그 SSD로 했을 때 이제 윈도우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86, 한 90% 사이에서 무한적으로 계속 재부팅이 됐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테스트 프로그램에서도 뭔가가 통과가 되는데 불안불안하다. 그렇게 되면은 윈도우를 한번 재설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하드웨어적으로 다 모든 게 안정적일 때 설치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윈도우 설치할 때 잡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SSD도 교차 테스트를 해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윈도우 설치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CPU를 이제 다른 걸로 교차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CPU 5800X, 고객님께서 구매하셨던 5800X를 빼고 이제 매장에 있는 라이젠 다른 CPU로 교차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윈도우까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포마크까지도 한번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뭐냐면, CPU 분량으로 제가 판정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이제 제 걸로는 다 테스트가 됐으니까 고객님의 SSD로 이제 다시 한번 장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매장에 있는 CPU, 그러니까 교차 테스트 했었던 5800이 아닌 CPU로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다 테스트라든가 이런 게 다 통과가 됐었고, 5800만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막 잦은 재부팅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고객님의 SSD의 분량도 아니고, 메모리 쪽의 분량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의 그래픽카드 분량도 아니고, 또 조립의 미숙함이 약간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객님께서 생각도 하셨는데, 고객님의 그 조립 그 과정도 그 미숙함이 전혀 없었으니까 고객님의 조립 미스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제가 라이젠 5800X가 불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분이 이제 판매자가 올려놓은 그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찍지는 못했는데, 그게 OCCT를 테스트한 건데 그 CPU에 관련해서 테스트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서 CPU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테스트를 한 사진이었기 때문에 CPU에 불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 테스트 프로그램으로는 제가 파악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드렸고, 이게 교묘한 시점이에요. 일단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를 했을 때 정말로 정상적이어서 판매를 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또 고객님께 오셔가지고 그 짧은 그 시간 내에 또 고장이 나가지고 참 애매모호한 이런 좀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일단 판매자분하고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뭐 이제 반품을 하시겠다 이렇게 잘 협상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메인보드와 CPU를 한 판매자에서 같이 샀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메인보드와 CPU를 같이 그 환불을 받으시라고 가능하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괜히 메인보드 때문에 그 고객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제한적이게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3만원, 22만원에 같이 구매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메인보드가 있어. 그러면 또 라이젠 쪽으로 또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선택에 대한 제한이 생기니까 이거를 가능하시면 다 반품을 하셔서 새롭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인텔로 가시던 아니면은 새로운 판매자가 메인보드와 CPU를 같이 판매하는 거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거니까 웬만하면 단품으로 이렇게 드래곤볼 모으듯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지금 사진으로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시는 앞에서 진행을 했었고, 약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또 한번 다 말씀해 드리면은, 처음에 중고로 사셨다 그러면은 물론 유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은 빛에서 혹시라도 떨어진 소재가 있는지, 아니면 기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뭐 소켓이라던가 이런 거 이물질이 꼈는지 보시고, CPU 같은 경우에는 AM4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이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일단은 제가 다시 재조립을 해서 이렇게 출고를 해드렸고, 일단은 판매자랑 지금 한 이틀 정도 됐거든요. 아마 좋은 협상을 통해서 아마 새로운 대안을 찾으셨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당근에서 샀는데 뭔가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뭐 제대로 뭐 사용 중에 재부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테스트 프로그램 구하시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윈도우 한번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도 문제점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윈도우 뭐 설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중요한 자료가 없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설치가 되지 않는 그냥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제대로 설치가 되고 나서 뭐 이제 다른 정밀한 테스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그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반 분들 한번 윈도우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이 영상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